요요가 군대에서 휴가 기회를 정말 많이 준다. 하지만 가야 한다. 써야 된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 영상. SNS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조회수 70만, 아니 120만을 찍어버린 레전드 영상. 군대 내무반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요요 실력. 도대체 이분은 대체 누굴까요? 여보세요? 네, 형. 유쇼츠에 그 형 군대 영상 많이 뜨는 거 보셨어요? 그거 안 그래도 가게 알바들이 이거 점장님 맞아요 이러면서 가지고 오던데. 요새 제가 요요를 직접 가서 가르치는 콘텐츠를 찍고 있는데 성인분 강습을 하다가 생각보다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형도 이제 40대가 되셨으니까 아직 39이거든. 뭐 어느 정도 요요가 형한테 이제 영향을 미친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형 사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요요가 어떤 생각을 만들었는지 얘기를 하면서 군대에서 도움됐던 기술을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걸 한번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시간이 되시면 제가 직접 찾아갈 건데 이달 말쯤 돼야 되지 않을까? 네, 한번 찾아뵐게요, 형. 응, 알겠어. 나도 그거 월말에 스케줄 보고 연락 한번 줄게. SRT를 타고 지금 내린 상태고요. 보이시나요? 표지판 보면 동대구 초등학교. 그때 얘기를 꼭 들어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그분. 오랜만이다. 반갑다. 우와. 안녕하세요. 와. 오늘 주인공을 드디어 안녕하세요. 만났어요. 와, 예전 모습이랑 똑같으시네요. 너무 고맙게도. 오늘의 게스트 강충구님은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2006년 한국 요요대회 원핸드 종목 3위를 차지했던 요요 고수입니다. 지금 빠른 기술로 유명한 사람이 남동훈 선수라면 그 시절 빠른 속도로 유명했던 선수는 바로 강충구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와도 인연이 있었던 분이라 이번 인터뷰에 흔쾌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지? 2010년 대회? 9년 대회? 10년, 9년? 네. 9년, 10년이 끝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드디어 만났습니다. 릴스에서 화제가 된 본인이 요요하는 영상 주인공 강충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살고 있는 강충구라고 합니다. 저희가 근데 모르는 사이는 아닙니다. 2009년, 8년 맞나요? 대구에서 요요 대회가 열려가지고 맞아, 그때 맞아. 처음 뵀어요. 한 2010년 이후로는 뵐 일이 없다가 그쵸.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하는 갈 길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 처음 뵙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 항상 이제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주종목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원핸드를 주종목으로 네. 했었고 지금도 간간히 즐기고 있습니다. 네. 화제가 된 영상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네네. 영상 제가 한번 먼저 볼까요, 일단? 먼저 보고. 이거 갑자기 떴을 때 놀래가지고 이 영상이 뜰 때마다 100만, 78만 이래요. 이게 엄청 화제가 됐는데 야간 근무 나가기 전 장병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지금이랑 똑같으세요, 얼굴이. 최고의 인기는 전국 대회 3등에 빛나는 강충구 이등병의 요요. 심지어 2등병이셨네요, 그때. 방송국에서 어떻게 요요하는 걸 찍게 된 거예요, 이게? 그 당시 KBS 네네.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실제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을 촬영하러 온 건데 101휴가를 갔다 온 그 직후 그때 제가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몰래 요요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몰래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금속 제품이다 보니까 군대에서는 반입이 불가한데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네.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런 거다. 위협적인 물건이 아니고 개인 취미 생활하는 도구다. 그래서 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허락받아 들어갔어요. 저를 이제 그때 보셨던 간부분이 네. 이 친구 특기가 있다. 소개를 해주셔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보여주게 된 장면이에요, 이때가. 지금도 기술용 요요가 잘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때 당시 이렇게 주먹만한 쇠가 들어있으니까 그쵸. 오해할 법 하겠네요. 최전방 부대다 보니까 GOP라. 엄청 엄격해요. 그 당시는 CD 플레이어나 모든 저장되는
매체들이 안 되고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되는 상황에서 금속 덩어리를 가지고 왔는데 모두가 처음 보는 거고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보여서 통과하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국내에서 최전방에다가 되게 그 긴장감이 흐르는 군대까지 요요를 챙길 정도로 요요를 좋아하셨던 거네요.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최전방이다 보니까 너무 심심했어요. 그때 당시 오셨던 대대장님이 장병들의 취미를 장려하고 싶다 말씀을 해주셔서 몰래 가지고 올 당시에도 통과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고 가지고 들어온 거죠. 방송도 타게 됐고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 방송도 되게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쵸. 예, 군대에서 군복을 입고 요요를 하니까 요요도 너무 신기했고 그거 이후로 생활이 어땠나요? 군대 생활이? 약간 양면성은 있었어요. 손재주로 하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비슷한 취미나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랑 어울리기도 좋아했고 대신에 반면에 그런 걸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셨죠. 군기가 안 잡혀 있다 라고 기강이 안 돼 있다. 그렇게 보시는 선임도 계셨고. 약간 눈치 보면서 그렇죠, 조절을 그렇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런데 대신에 보면서 좋아해준 선임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로 군대 휴가 같은 걸 요요로 혹시 얻을 기회가 있었나요? 엄청 크게 있었었죠. 엄청 크게 있었다고요? 대대장님이 원더걸스의 광팬이었어요. 텔미 열풍 맞지. 그때 당시 그래서 그랬어요. 예. 모든 이제 부대를 대상으로 텔미 댄스 경연대회 춤도 추고 묘기도 보여드리고 거의 한 시즌 동안 저희 분대가 휴가를 다 쓸어왔죠. 한 군 다 쓸어왔죠. 그 무대 하나로 며칠 정도가 GOP는 한 사람이 장기간 비울 수가 없어서 네. 짧게 자주 나가는 편인데 소대 1등, 분대 1등, 대대 1등 해서 뭐 두 장이면은 이미 그것만 해서 휴가증 6장 나온 거고. 요요가 군대에서 휴가 기회를 정말 많이 준다. 하지만 눈치를 봐야 한다. 적당히 써야 된다. 계기는 뭐였나요? 요요를 처음 하시게 된 계기? 요요를 처음 시작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되게 우연찮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등교를 하고 있는데 지각하는 친구들이나 두발 같은 거를 검사하는 선도부 형이 있었어요. 계기가 특이하네요. 네, 선도부 형이 앞에서 요요를 하고 있었어요. 교문에서. 그러니까 요요를 하면서 단속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제 조금 바짝 긴장한 상태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들어가는데 노란색 형광 레이더였어요. 브레인 트위스트를 하고 있었죠. 그 모습에 그렇게 딱 빛난 거예요. 요요도 아무 요요가 아니라 당시에 진짜 얼마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명작 레이더를 갖고 있었군요. 그리고 형광색이어서 그게 제 눈에 너무 빛났던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 선도부 형이랑 뭐 물어보셨나요? 어떻게? 꽤 오랫동안 고민했었어요. 왜냐하면 무서웠어서. 요요는 관심이 있는데 무서운 형이라. 근데 생각보다 흔쾌히 뭐 해볼래? 라고 해주시고 이런 게 있고 안에 베어링이라는 게 있고 이러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구매할 수 있는 데라던가 알려주기도 하셔서 바로 그냥 시작하게 됐죠. 구독자님도 레이더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PC통신 그거 하던 분들만 아는 요요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그 선도부 형이 했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럼 기술은 그때 어떻게 배우셨나요? 그때 유튜브나 이런 게 아예 없을 때잖아요. 엄청 기본적인 동작들은 이제 그 형을 통해 배웠고 국내에선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해외 사이트 중에 섹터 Y라는 곳이 있어요. 야, 진짜 정성이다, 정성. 섹터 Y라는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상 로딩 속도가 이렇게 가는 10초짜리 영상을 이렇게 한 1분 기다려서 보고. 요즘 구독자님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전화선으로 인터넷 연결을 했었잖아요. 뭐 영상 보려면 한 1시간 반, 2시간 기다려야 다운로드가 다 돼 있어가지고 영상을 눌러도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 버벅이잖아요. 화질도 안 좋았고. 아마 30개의 기술 이런 식으로 뭔가 짜놓은 리스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걸 쭉쭉쭉 따라가면서 익히는 과정에 또 다른 형을 만나게 돼서 동호회를 접하게 된 거죠. 그때 대구 동호회 인원이 많았나요? 한 10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러면 2000년 그때쯤인가요, 그러면은? 그쯤이에요. 2002년, 2003년. 한 제가 알기로는 2009년 때까지 계속해서 요요를 계속 잡고 계셨던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만날 수 있었죠, 요요 하시는 분들하고? 요요 자체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초등학생 때나 중학교 초반기까지는 반에서 있는 둥 없는 둥 그런 친구였는데 관심이 생겨서 말을 걸게 되고 만나게 되고 소개를 통해서 동호회를 갔는데 너무 짜릿한 거예요. 내가 봤던 그 형님 같은 분들이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 심각한 수준의 소심한 친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취미를 공유하고 하면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게 즐거워지고 대구 친구 만나고 연락해서 부산 친구 만나고 연락해서 서울 친구 만나고 하다 보니 대회라는 게 있네? 그러면서 서울 여행 겸 서울도 와보고. 뭘 해보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는 게 많이 없어지신 거네요, 요요를 하면서. 그렇죠. 이게 한번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무언가를 해보게 되면은 거기서 조금씩 열리는 걸 계속 경험한 거예요. 요요 해가지고 그렇게 열려있는 성격으로 변하게 된 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즐기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거를 잡고 있는 그 순간 동안은 제시하는 욕이 한정돼 있어요. 네. 근데 요게 딱 보여지는 순간 트이면은 뭐라 그럴까, 만족감이나 이거는 말을 못할 정도거든요. 저도 근데 변한 게 있다면은 예전에는 배달의 민족이 없었잖아요. 무조건 전화를 걸어서 치킨을 시켜야 됐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중학생 때 전화 걸어서 치킨 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공책에 또 적어요. 제가 할 말을. 대본을 적는 거죠. 몇 톤데요. 치킨 한 마리.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요요를 하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게 된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저도 많이 공감이 되네요. 요요라는 게 내가 즐기는 것도 있지만 동호회를 만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남들한테 보여주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연습실 같은 공간에 모여서 요요를 하는 게 아니라 트여진 공간이니까 네네네. 지나가시는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이런 것들이 더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게 된 거죠. 거의 10년 가까이 질리지 않고 요요를 계속 하실 수 있었던 거네요? 나중에는 그냥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 정도로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서 더 좋아지게 됐고. 그 사람들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도 3분 음악을 통해서 프리스타일을 해야 되는, 나 혼자 이 무대에 3분 동안 혼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엄청 어려운 일인데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가 3분짜리 아니면 어려운 친구도 2분짜리 음악을 준비해서 우리들끼리 봐주고 박수 쳐주고 네네. 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보시는 분이 요거 재밌는 것 같은데 무대 한번 올려보실래요? 이제 간이 무대 같은 데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무대에 처음 설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중2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와, 쉽지 않은데. 동호회 가서 그 기회가 다다다다 이렇게 오게 됐어요. 시켜서인가요? 아니면은 처음엔 시켜서죠. 처음엔 시켜서. 처음에는 너무 싫었어요. 형들이 보여주는 거는 너무 멋있고 좋았고 재밌었는데 너도 해봐야지 않냐. 권유 겸 강제 겸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는 거의 제가 회장처럼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시키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못하면 1분짜리라도 해봐라. 이런 걸 만들어봐라. 공지 올려서 이번 주에는 프리스타일을 할 거니까 음악을 준비해와라. 그러면 요요로 가장 큰 무대가 어떤 거였나요? 사실 큰 무대라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장 관객이 많았던 거는 네. 제가 여수 엑스포 할 때 네. 여수 엑스포 현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거의 1000명씩 모여있는 강당에서 한번 무대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네네. 제 기억에 남는 가장 인원이 많은 공연이었었고 네. 행사 기간 중에 콘서트 같은 걸 했어요. 네. 가수들 콘서트. 근데 그 입장하는 시간 동안 시간이 많이 비잖아요. 네. 그때 이제 직원들 중에 뽑혀 나온 공연하시는 분들이 공연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본 게 규모로는 가장 큰 무대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무대까지 가면 떨리거나 이제 그런 건 없으셨나요? 실수했을 때. 실수했을 때만. 처음에는 무대에 올라갔는데 여기밖에 안 보여요. 앞에 한 3사람? 그마저도 쳐다보지를 못해서 땅만 보고 요요만 하는데 박수를 받았을 때 느껴지는 이 짜릿한 게 느껴지니까 관객들을 보게 되고 그 맛을 알아버린 다음에는 무대 올라가는 게 오히려 기다려졌어요. 뭐 종기쌤도 공연을 하시다 보면은 네. 준비해가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긴장이 되고 불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이 다시 또 연습하게 만들고 다시 또 노력하게 만들고 이게 사이클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 연습하고. 잠시 한 잔을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나도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되게 궁금하다. 어떻게 재밌죠? 시작하게 됐는지. 그 즐거웠던 기억이 저도 그려져요. 무대에 섰던 모습이라든가. 요요가 어느 순간 멀어질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겠다. 그때 얘기 혹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요요를 잠깐 잊고 살았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제 일을 하면서 독립해서 혼자 살 때. 일을 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신경 쓸 겨를도 별로 없었고.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 때였나요? 30 정도? 어쩌면은 요요라는 거는 나 혼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한데 일하고 끝나면은 회식한다고 술 마시고 들어오고 그러면 그냥 자고 다시 출근하고 이런 게 반복되면은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자주 만나고 어울렸던 요요하는 친구들하고는
좀 아쉽게도 제가 군대를 간 시점에 대구의 동호회 친구들이 안 모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네. 앞에 하던 형들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제가 했는데 사실 제 밑에는 의지를 이어받을 친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전역을 하고 나니 사실 대구에는 이제 음. 더 이상 모이는 친구들이 없게 되고 그럼 간혹가다 요요가 생각이 날 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알고리즘이 무서운 게 자꾸 떠요. 네. 저도 뜨고 종기쌤도 뜨고 네.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요요하는 것도 한 번씩 뜨고 한국 지금 어린 선수들이 하는 것도 보게 되고 하는 스포츠에서 보는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어서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하면 이제 나는 이제 요요를 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군대에서 요요하는 영상이 막 70만, 100만 이렇게 뜰 때 그렇더라고요. 이게 기분이 되게 이상할 것 같긴 하거든요.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네. 뭐 만약에 뭐 기회가 돼서 뭐 다시 무대에 서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생각해 보실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나중에? 이 스케줄이 맞는다면 충분히 해보고 싶은 가슴에는 갖고 계신 그렇죠. 네, 언젠가 오늘도 종기쌤 만난 것처럼 네. 이 스케줄이 허락한다면은 얼마든지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있죠. 언젠가는 충고님의 무대를 저도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저도 어린 마음에 그때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 노래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재즈 카페인가? 새드 카페. 새드 카페 맞아. 그 노래를 했던 프리스타일 영상을 아직도 생각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멋있으셔갖고 앞으로 뭐 다른 거 해보고 싶으신 것도 있으신가요? 지금 하시는 일 말고도? 지금 오히려 이런 거를 접하게 되면서 놓지 않을 정도로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요를요? 당장은 아니지만 요요 커뮤니티를 다시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신가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재밌었었고 지금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즐기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요요도 즐거움이었지만 이걸 통해 만나는 다른 사람들도 즐거움이었거든요.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즐거운 일이었다 보니까 요즘도 요요 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하지는 못하고요. 머리로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손이 기억하는 옛날 기술들 네네네.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GOP에서 했던 네. 그 기술들을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저도 영상을 계속 봤는데 어떤 기술을 했었는지. 그거 한번 먼저 네네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페놈. 야. 요거는 예전에 민우쌤이 이거 민우쌤 요요네요. 도쿄에서 네네. 세계대회 할 때 가서 현장에서 예뻐서 샀던. 그 충구님께서 요즘 요요가 없으시네요, 일단. 그렇죠. 그때 GOP에서 했던 기술이 어떤 거죠? 엘리야. 똑같아. 자세는 그때보다 더 좋은 느낌인데요? 부드럽고, 뭔가? 오! 요거 하고 아이고 그래요? 강제입턴 방법이 바뀌었어요. 오. 저 구독자님들 중에 기술일까? 이제 군대에서 요요 연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휴가 딸 때 도움이 됐던 기술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추천할 만한 거는 못하는 기술이 하나가 있어요. DNA인데 네. 그거를 저만의 방법으로 만든 게 DNA를 개발하셨어요? 그냥 엔딩용으로 쓰는 기술들이에요. 네. 여기서 놓아주면은 우와, 이게 뭐야? 너무 놀랐어. 한 번만 더 보실 수 있어요? 이건 화제되겠다. 여기서 손을 아예 놔버리는 거예요. 우와. 아예 놔버리는 거예요. 우와. 대신 요요를 바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하고 엔딩을 하는 용으로. 이건 제가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GOP에서 요요로 휴가를 따내신 강충구님 인터뷰를 한번 나눠봤고요. 오늘의 교훈이 있다면 요요로 무자비하게 휴가를 따면은 눈치가 보일 수 있다. 그쵸. 요요 실력도 봤는데 제가 못 봤던 그 DNA 비슷한 기술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배워서 구독자님들 위해서 영상 강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지금 이제 저희랑 아마 똑같은 마음으로 요요를 지금 즐기고 있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요요라는 장난감을 저희는 스킬 토이라고 네. 부르잖아요. 네. 너무 스킬에만 얼매이지 마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스킬에 얼매이면은 막 답답하고 짜증나고 집어던지고 싶은 순간도 생기는데 토이 그 자체로 즐기는 문화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맞아. 엔딩하기 전에 선물이 있어요. 왠지 요요가 그때 당시 모델에서 멈추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요요를 가지고 왔어요, 선물로. 스틸팟이라는 요요인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GOP에서 요요를 했던 병사 강충구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